2024년 11월 21일 엄윤상 변호사 TV 유튜브 방송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월 들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죠. 11월 8일 날 휴스턴 코리아 영농조합 법인에 대한 파산 선고가 있었습니다. 아마 회원 여러분들 충격도 많이 받으시고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어쨌든 결과가 나온 이상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일을 해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11월 11일 날 빼빼로 데이인데요. 그날 또 회장님께서 저를 해임한다는 그런 공지가 있었습니다. 11월 11일 날 해임된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바뀐 것은 있는데, 저 자신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마음은 똑같은데 회원들께서 저한테 이렇게 대하는 어떤 입장이나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개인 전화나 개인 톡이나 이런 쪽으로 연락이 많이 왔는데 위로의 전화가 의외로 많았습니다. 위로의 전화가 의외로 많았고, 그동안 연락하지 않는 척이나 단체에서도 여러 연락들이 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많이 있었구나. 제가 너무 한 곳에 매몰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활동을 해온 것이 아닌지 뒤돌아볼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파산 사건에 대해서 휴스턴 코리아에서 이제 즉시 항고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항고 사건이 들어가서 이제 항고 사건은 그 사건 자체로 이렇게 진행이 되겠지만, 저는 어쨌든 항고 사건에는 관여를 하지 않고 파산 절차가 그대로 진행된다는 전제에서 일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 신고가 최근 이제 화두인데요. 채권 신고 기간은 내년 2025년 1월 17일까지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제가 채권 신고는 이렇게 급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왜 채권 신고를 빨리 접수를 받지 않느냐고 이렇게 많이 재촉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또 채권 신고를 받는 법률사무소가 여러 군데 있죠. 먼저 이 사건 파산 신청을 한 법무법인 로집사에서는 지금 본격적으로 채권 신고 접수를 받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홍연필 변호사라든가 휴보상위원회도 채권 접수를 받는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두르지 않았던 이유는 채권 신고 절차가 이렇게 간단하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그렇게 큰 것은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길고 긴 여정, 파산 절차에서 모든 회원들에게 어떤 피해 회복, 이거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좋은 솔루션이 뭔지 그거를 제시를 한 다음에 신고를 받아야 된다는 이런 생각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아직까지 정식으로 이렇게 채권 신고 접수를 받지 않았고, 이제는 그 단계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들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언론을 드릴까 합니다. 파산 절차는 여러분들 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절차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고, 시간도 1년 내에 이렇게 단기간에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오래 갈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사건 파산 절차에서 변호사로서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채권 신고 접수를 받아서 이제 법원에다가 신고를 하는 그것은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고,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휴스턴 코리아의 채권 규모나 채권의 소재, 어떻게 하면은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채권 회수 절차를 가장 빨리 이루어내야 파산 절차를 빨리 종결시키고 회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배당을 하는 그런 절차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채권을 회수하는 일이겠죠. 채권을 회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저는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파산 관제인으로부터 제가 파산 선고 이후에 한번 만났다는 얘기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도 공문을 한 서너 차례 공문을 받았습니다. 공문을 파산관제인이 저한테 보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제가 시더스 그룹 법률지원단장으로 오랫동안 일을 해왔고, 그리고 휴스턴 코리아의 어떤 소송 절차를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협조를 좀 해달라는 이런 내용이었고, 파산이 선고가 되고 나면은 모든 소송 절차는 중단이 되고, 그 소송은 파산관제인이 수개를 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산관제인이 이제 수개를 하게 되는데, 그 소송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소송이 아마 신탁 계약 무효 확인 소송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아마 파산 관제인이 그 수개를 받아서
빨리 이렇게 종결을 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산관계인이 이제 공문으로 이제 저에게 협조를 요청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LS 인베스트먼트 대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LS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삼성동 부동산 소유자였고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동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자금 관계에 대해서 이제 좀 조사를 위해서 저에게 이렇게 협조를 요청해 왔고, 저는 협조 요청에 적극 응해서 협조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삼성동 부동산 매각과 관련한 자금 회수를 위해서 일익을 할 생각입니다. 삼성동 부동산은 제가 방송에도 몇 차례 했지만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이렇게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아마 이 부분은 추후에 한번 방송을 통해서 깊이 있는 어떤 내용으로 회원 여러분들에게 이제 방송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핵심 내용인데요. 지금 시더스 그룹의 여러 단체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본다면 휴보상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팬덤 비대위에서 만든 채권자 협의회, 최근에 채권자위원회로 이름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피해자 연대가 있죠. 정미학 원장님이 이끌고 있는 피해자 연대가 있고, 그다음에 피해 회복 업무 지원단이 있습니다. 그건 아마 박성희 위원장이 대표로 있는 그런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단체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단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 공통점을 본다면 선수금 회복, 피해 회복 이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아마 공통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어떤 방향이나 방법 여기에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여러 단체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 단체들의 공통점은 피해 회복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모든 단체들이 다 합쳐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요번에 이제 파산 이후에 어떤 컨셉으로 어떤 스탠스로 이제 일을 할 것인지를 생각을 하다가 여러 전문가나 주변에 이제 조언을 얻어서 단체를 하나 만들기로 하고, 단체에 이제 지금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제 이제 신청을 했는데 아마 다음 주 중으로 나올 것 같은데, 단체 이름은 연합채권단으로 정했습니다. 채권자 연합 이렇게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이 단체를 만든 이유는 지금 많이 흩어져 있는 여러 단체들이 있지만 똑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있고 방법이나 이런 것들만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하나의 단체로 이렇게 합쳐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어떤 구심점이 역할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만든 단체고, 그래서 이름도 연합채권단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채권 신고를 그동안 이제 미루고 있었던 이유는, 제가 그냥 단순히 변호사로서 다른 법률사무소하고 똑같이 변호사 이름으로 채권 신고 접수를 하고 선임료를 이렇게 받을까 이렇게 생각도 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그래도 그동안 이제 제가 활동한 어떤 이력이 있고 향후에도 제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일들이라는 게 당연히 이제 선수금 회복이겠죠. 선수금 회복이고 피해 회복입니다. 그걸 위해서는 어떤 변호사로서의 어떤 그 채권 신고, 이것만 가지고는 아무래도 부족하다 싶고, 그래서 이제 채권자 연합채권단이라는 이름으로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회원을 모집을 해서 그 회원들과 함께 일을 해 나가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단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연합채권단이 하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당연히 이제 채권 신고, 이것도 접수를 받아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채권 회수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채권 회수를 위해서는 물론 제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그 위에도 어떤 전문가, 파산 전문 변호사라든가 파산 관련 전문 회계사, 세무사, 모든 전문가와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전국의 어떤 채권자 모집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이제 도움도 필요하고, 향후 이런 활동을 위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과 어떤 회의라든가 공청회 이런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모든 일들을 시더스 그룹의 파산과 관련한 모든 솔루션을 위해서 단체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의 향후 이제
활동 방향과 관련해서 핵심 포인트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만든 이 단체는 그동안 이제 활동해온 어떤 단체에 대해서도 비난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똑같은 어떻게 보면 목표를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생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를 수도 있지만 궁극적인 지향점은 똑같기 때문에 최대한 어떤 비난은 제가 하지 않도록 하겠고, 어떤 단체와도 의논을 할 생각입니다. 물론 모든 단체와 다 처음부터 이제 손을 잡고 하겠다 이것은 아니지만, 협조를 할 부분이나 의논을 할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의논을 해서 같은 방향으로 목표 설정을 좁혀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 연합채권단은 그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묻는다면 저는 플랫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플랫폼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같은 목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게 플랫폼이 아니겠습니까? 연합채권단에 저는 향후 가장 큰 자산은 우리 회원들의 인적 자산과 회원 여러분들이 가진 채권이겠죠. 그게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더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단체를 만든 이유가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목적인데, 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제가 변호사 선임료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하는 일만큼 뭐 필요한 부분,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모여서 회원으로서 가입을 한다면 그 자체가 이제 강력한 힘이 될 것이고, 또 하나 오해를 마셨으면 하는 게, 어떤 이 연합채권단이 새로운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절대로 다른 어떤 수익 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플랫폼이라는 그 성격을 잘 이해를 하신다면, 저희 연합채권단이 강력한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 플랫폼에 와서 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 몰라도 연합채권단의 이름으로 어떤 수익 사업을 하거나 이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저희 플랫폼에 들어와서 어떤 사업을 하는 분들이 우리 연합채권단에 뭐 기부를 하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출범은 이제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지금 시더스 그룹 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어떤 단체, 모든 회원들과 저는 함께 이렇게 가는 그런 거대한 이렇게 플랫폼을 구성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기나긴 파산 절차, 그 힘든 절차 내에서 충분한 어떤 우리의 어떤 성공적인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좋은 그런 아이템이나 솔루션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회원들이 저희 연합채권단의 회원으로 가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각 지역에 있는 분들, 많은 리더분들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회원으로 참여하는 절차나 어떤 채권 신고 절차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후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방송 마무리 멘트까지 했는데요. 이 방송 중에 제가 단체 신청을 했고 아마 다음 주 중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방송 끝날 말미에 지금 단체에 대해서 고유번호 등록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일이 좀 잘 되려나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체명은 연합채권단이고요. 대표는 이제 저로 되어 있습니다. 저로 되어 있고, 지금 사무국도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도 구성이 되어 있어서 오늘 이렇게 등록증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즉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단체 등록증에도 보면 수익 사업을 하지 않는 법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인이기 때문에 저 개인하고 단체는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단체의 대표지만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활동하기에도 조금은 더 자유스럽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이 단체의 활동이나 경비, 지출 내역 같은 경우는 저 개인이 아니라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절차에 따라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다 집행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뜻하지 않게 이렇게 고유번호증, 단체 고유번호증이 나와서 오늘 방송을 이렇게 기분 좋게 이렇게 마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회원 여러분들 이후에도 저희 연합채권단에 많은 힘을 실어주시고 많은 협조,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